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주말 저녁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김초롱입니다.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사흘 앞둔 가운데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단체들과 범야권 7개 정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함께했는데요.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양심에 따라 표결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가 오늘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특검 거부! 국민이 거부한다! 주최 측 추산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국회의 무너진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주십시오. 최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동료들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편지도 공개됐습니다. 앞에서 수근이를 놓쳤던 그때처럼 수근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미안함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해병대 예비역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대통령 경로를 들었다는 내부자 진술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녹음 파일까지 확보됐습니다. 이제 진실이 다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야당뿐 아니라 해병대 예비역 등 11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이번 집회 행렬은 이곳 서울역 앞에서부터 숭례문까지 이어졌습니다. 범야권 7개 정당도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정의당 등 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당신들의 국정 운영 기조는 바꿔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말라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본인과 자신의 핵심 측근들이 수사를 받을까 봐 겁난 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너무너무 비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거리 정치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특검법 처리에는 진심이라며 뜻은 함께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그런데 재투표를 앞두고 추가 이탈표는 없을 거라던 국민의힘 지도부 말이 무색하게 또 한 명의 찬성 표명이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김웅, 안철수, 유이동 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의원이 특검을 당당하게 받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SNS를 통해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제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며 이미 제의 요구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자고 적었습니다. 사실상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 선언한 겁니다. 법조인 출신인 최 의원은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특검법 독소 조항들에 대해서도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하는 조항에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 중 2명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 마음대로 추천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고 특검의 언론 브리핑 조항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다 해도 국민 알 권리를 내세우면 막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가 없다면 특검 거부로 정치적 지탄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에 공개 찬성하고 나선 국민의힘 의원이 김웅, 안철수, 유이동 의원에 이어 최 의원까지 4명으로 늘면서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탈표 단속에 매진해온 지도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발등에 불이 붙은 원내 지도부는 원내 부대표단의 의원들을 배분해 주말에도 본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전화를 돌렸고 윤재욱 전 원내대표는 아예 지역을 돌면서 의원들을 개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 특검법이 다시 재의결될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치졸한 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상식에 따라 당론으로 표결에 임할 것입니다.
다만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58명의 의원 중 일부는 사흘째 전화를 받지 않거나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낙천에 대한 감정으로 마지막까지 목리 부리지 말라며 이들을 직격했습니다. 재표결은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낙선자들의 표심이 여전히 안개 속인 가운데 여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고작 1%포인트 차이로 입장을 좁히지 못해 연금 개혁 과제를 22대 국회로 떠넘기게 된 상황에서 나온 전격적인 제안인데요. 국민의힘은 그러나 언론 플레이라며 며칠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홍익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가장 큰 민생 현안은 연금 개혁이라고 오늘 뗀 이 대표는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 대체율 44%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45% 안과 국민의힘의 44% 안 사이에서 타협하겠다던 어제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의견 차이 1%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연금 개혁을 무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말에라도 만나 협의하자며 21대 국회에서 1차 연금 개혁을 매듭 짓자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연금 개혁을 공언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을 받았는데 이마저도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 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은 판단할 거라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국민의힘은 언론 플레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여당이 제시한 연금 개혁안은 소득 대체율 44%만이 아니라 구조 개혁 같은 부대 조건이 전제된 거라며 사실과 본질이 왜곡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조 개혁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이 부분을 빼버리고 그냥 44%가 국민의힘의 아니었다.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쫓기듯 타결짓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30년 뒤면 완전히 고갈돼 버리는 국민연금. 21대 국회에서 2년 가까이 머리를 맞댄 결과가 결국 빈손이라는 오명이 불가피한 가운데 막판까지 정부 여당의 셈법은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어제 저녁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은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모두 구속되며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과 이에 대한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보름 만인 어제 구속됐습니다.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대신 운전했다는 허위 자수를 지시한 김 씨의 소속사 대표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속사 본부장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 이후 음주 의혹을 부인하며 예정된 공연들을 이어오다 음주 정황이 쏟아지자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씨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되면서 풀어야 할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우선 김 씨는 사고 전 3차례 술자리에서 소주 10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통해 소주 3병 정도를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음주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이 숨긴 증거와 그 경위를 확보하는 데도 주력할 전망입니다. 다만 김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관련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어제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며 진행 중이던 공연에 불참했던 김 씨는 다음 달 1일과 2일 경북 김천에서 예정됐던 공연도 결국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에 휩싸인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는 일주일 만에 침묵을 깨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대표로서 부족해 생긴 문제에 사과한다면서도 불거진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일부 퇴직 직원들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내와 함께 나온 강형욱 씨는 55분간 의혹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반박했습니다. 먼저 직원들을 CCTV로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시 목적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용품을 이렇게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을 인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없으면 안 돼요. 특히 CCTV로 여성 직원 탈의실을 감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화면에 담긴 곳은 탈의실이 아닌 회의실이라며 우린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직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내 메신저 감시 의혹에 대해서도 본 건 맞지만 사정이 있었다고 적극 설명했습니다.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느낌이 들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저희 아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 아들에 대한 욕을 보고 좀 눈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솔직히. 또 고령에 병까지 있던 자신의 반려견은 가까이 돌보려고 회사 옥상에 데려다 놓은 것이지 방치는 아니었고 직원들에게 숨도 쉬지 마라, 벌레보다 못하다는 폭언은 평소 자신이 쓰는 말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 씨는 임금체불, 직원들의 화장실 통제 등의 의혹들에 대해서도 오해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표로서 부족해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하겠다며 회사 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더 이상 교육센터도 운영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강 씨의 반박에 대해 애당초 종편 방송 인터뷰를 통해 폭언 의혹을 제기했던 퇴사 직원은 거듭 폭언은 사실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반면 강 씨는 억측과 비방이 이어지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진실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